크로캅은 수백만 명의 종합격투기 팬들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켰으며 MMA 경력 이전에는 K1에서 탑 파이터들을 물리친 하이킥 왕으로 알려졌습니다. 크로캅은 K1의 마지막 챔피언으로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1974년생인 그는 1990년대 킥복싱 갱단과의 대결을 통해 전설적인 지위를 얻었습니다. 블러드 스포츠와 영화 반담에서 영감을 받아 그는 아버지의 차고에서 훈련했으며 나중에 킥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군 복무 후 아마추어에서 프로 킥복싱으로 전향한 크로캅은 1996년 K1 월드 그랑프리에서 48승 8패로 데뷔했습니다. 승진은 신인을 편하게 해주지 않았고 그를 사이복으로 알려진 가공할 만한 제롬 르 베너와 맞서게 했습니다. 노련하고 위험한 프랑스인 벤너는 상대를 집요하게 공격하여 무시무시한 사이복을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크로캅은 당황하지 않고 벤너의 몸통을 목표로 3화 전투를 시작한 후 신속하게 헤드샷으로 전환했습니다. 클린치에서 벤너의 내구성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마지막 벨이 울릴 때까지 끊임없이 2개 골을 분수하는 타격을 가해 판정승을 하였습니다. 8강에서 크로캅은 월드 그랑프리 4회 우승자이자 호평받는 스트라이커인 전설적인 어네스토 후스트와 대결했습니다. 크로캅은 자신의 발차기와 펀치 기술을 선보였지만 기동성이 저하되어 낮은 발차기에 취약한 근접전에서 엄청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정강이를 때리는 발차기에 끊임없는 공세를 견디지 못한 크로캅은 극한의 경쟁 속에서도 도저히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K1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그는 여러 유럽 타이틀을 획득했으며 엘리트 베테랑 부대에서 복무한 덕분에 크로아티아 경찰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1999년에 돌아온 크로캅은 6피트 11인치의 거대한 거인인 노르테와 맞섰습니다. 난타전의 기대와는 달리 크로캅은 전략적으로 신체 타격을 가하고 특허받은 발차기를 선보였으며 노르테의 턱을 긴 갈고리로 박살내어 그를 아스피린이 필요한 바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좀 더 적당한 크기의 그의 후속 상대는 크로캅 내 치명적인 하이킥에 2분도 채 안 되어 굴복했습니다. 귀중한 경험을 쌓은 크로캅은 1999년 K1 월드 그랑프리에 성공적으로 복귀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 크로캅은 링 밖에서는 여유로운 태도로 인해 흰 코뿔소라는 별명을 얻은 마이크 베르나르도와 대결해야 했으며 그는 종소리가 울리면서 맹렬한 폭탄 스윙 괴물로 변신했습니다. 크로캅은 아랑곳하지 않고 스피드를 하며 베르나르도를 하이킥으로 빠르게 마무리하며 1분 30초 만에 그랑프리에 성공적으로 진출했습니다. 8강에서 25세의 크로캅은 아시아 출신의 강력한 헤비급 킥복싱 선수이자 일본 여학생들 사이에서 사랑받는 무사시와 대결했습니다. 무사시의 폭발적인 힘과 기술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자신의 레퍼토리에 레슬링을 도입하여 처음에는 공격적인 무사시를 방심하게 하면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라운드에 2번 쓰러진 뒤 무사시는 결국 크로캅의 레프트 공세에 쓰러졌습니다. 준결승에서 샘 그레코는 크로캅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펀치에 의존하던 크로캅은 샘 그레코의 골든 글러브 슛에 직면하자 전술을 바꾸어 즉시 로우킥을 날렸습니다. 그레코가 자신의 다리에 피해가 누적되면서 종말이 임박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샘 그레코의 제한된 기동성으로 그는 탐내는 벨트를 획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친 다리와 부러진 갈비뼈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스타일리시한 결승 진출자인 어네스토 후스트와의 대결을 놓칠 여유가 없었습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초반부터 강력한 공격을 펼쳤고 후스트는 레그킥에 집중하며 크로캅이 네덜란드 파이터의 수비를 뚫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시도하는 전투로 이어졌습니다. 강력한 출발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세 번째 라운드에서 로우킥의 효과를 느꼈고 바디샷이 착지하기 시작하면서 후스트의 스피드가 현저히 느려졌습니다. 연속된 바디샷 타격으로 그의 고통스러운 타이틀 캠페인이 끝났기 때문에 고통은 짧았습니다. 2000년 아마다 히로미는 크로캅의 상처받은 자존심을 치유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일본 파이터는 크로캅의 공격에 맞서 회복력을 발휘하면서 초반부터 자신의 기량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크로캅의 사무라이 정신은 결국 큰 타격을 입었고 루미는 4라운드가 끝날 때까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크로캅은 놀랍게도 지역 그랑프리에서 아마다와 재대결하게 되었습니다. 크로캅은 같은 날 밤 다이너마이트 폭발로 정점을 이룬 멋진 마스터 클래스를 선보이며 다시 한번 사무라이에 대한 자신의 우월성을 입증했습니다. 크로캅은 브라질리언 킥의 거장인 젊은 글라우베 베이토자를 만났습니다. 크로캅은 뻔뻔스러운 신인에게 교훈을 주었고
페이토자의 의식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페이토자가 좋은 순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크로캅은 세 라운드 모두에서 그에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랑프리에서 두 번의 확실한 승리를 거둔 크로캅의 이전 시합으로 인한 다리 부상이 큰 타격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인 2000년에 크로캅은 파란 눈의 사무라이이자 1996년 월드 그랑프리 챔피언인 앤디 훅과 함께 스포츠 역사상 비교할 수 없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선보이며 기억에 남는 전투를 벌였습니다. 젊음과 경험의 충돌 속에서 앤디는 킬킥으로 크로캅을 밀어냈고, 크로캅은 펀치와 레그킥 콤비네이션 조합으로 보복했습니다. 맞교환 타격에서 두 선수는 장거리 득점 게임을 펼쳤고, 마무리가 필요한 크로캅은 끝까지 최후의 수단으로 공격에 나섰지만 앤디 훅은 폭풍을 견디며 승리 도끼킥으로 승리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과 두 달 뒤 앤디 훅이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크로캅과의 충돌은 파란 눈의 사무라이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크로캅에게 이 시합은 운명의 반전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곧 루비콘 강을 건너 2001년 호스트의 기념 행사에서 MMA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피터 아츠는 크로캅과 대결했습니다. 팔다리 모두를 노가웃시키는 힘으로 유명한 네덜란드 벌목군은 희귀한 종류의 전사였습니다. 세계의 그랑프리 벨트를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츠는 크로아티아의 크로캅 승리 행진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2002년에 크로캅은 또 다른 도전자 레미 본야스키와 대결했습니다. 본야스키는 스포츠맨 같은 매너로 인해 플라잉 젠틀맨이라는 별명을 얻은 K1 왕이었습니다. 시작부터 엄청난 돌풍이 몰아치는 전투에서 본야스키의 눈부신 타격 기본기는 크로캅이 선택한 무기가 눈에 띄지 않게 만들 정도로 탄탄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본야스키는 그를 크로캅 내 킥복싱 컬렉션에서 가장 빛나는 보석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승리로 크로캅의 인상적인 목록에 또 다른 트로피가 추가되었습니다. 전년도 그랑프리 우승으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마크 헌트가 슈퍼 사모안이라는 만만찮은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뚫을 수 없는 방어력으로 유명한 헌트는 주목을 받았습니다. 크로캅은 다양한 발차기로 헌트의 강인함을 테스트하면서 들어오는 타격 공격을 피하는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근접전에서도 크로캅은 경쟁자에게 마스터 플랜을 선보이며 지배했습니다. 그림처럼 완벽한 하이킥을 날린 듯한 순간 크로캅은 젖은 깊은 곳에서 기적적으로 솟아오른 헌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트는 일방적인 싸움의 흐름을 바꾸지 못했고 크로캅은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크로캅은 군림하는 K1 지배자들을 물리치고 기술적으로 그들을 능가함으로써 프로모션의 가장 큰 스타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했습니다. 그러나 MMA의 더 큰 금전적 인센티브의 크로캅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전망에 매료되었습니다. 2003년 크로캅은 밥셋과의 경기에서 몬스터의 초기 공격을 저지하고 치명적인 바디샷 콤보를 착지하였고 330파운드의 밥셋은 간이 뒤섞이고 안화가 골절되면서 추락했습니다. 크로캅은 킥복싱에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크로아티아 MMA 센세이션으로 변모했습니다. 2012년 K1 황금 시대를 마치고 복귀한 그는 베테랑 리그 한판 승부에서 레이 세포를 은퇴시켰습니다. 레이 세포는 로프킥에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크로캅은 계속해서 몰아붙여 그랑프리에서 우승했습니다. 크로캅은 26승 13KO 8패로 킥복싱 경력을 마무리하며 일본 이외의 지역에서 개최한 그랑프리에서 최초로 역사를 세웠습니다. 25년 동안 그는 링에서 흠잡을 데 없는 하이킥으로 K1 챔피언의 전당에 올랐으며 그의 여정은 수많은 열정적인 팬을 격투 세계로 데려왔으며 이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표합니다.